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44쪽 등록면허세 들어갑니다. 맞죠? 맞죠? 예, 등록면허세. 자, 가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이때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뭘 부과했느냐? 등록세로 갔었어요. 등록세. 이게 언제냐? 예전 얘기죠. 2010년도 이전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면 등기를 하면 등록세로 갔어야 됐죠. 이때에 요 등록세는 등기부의 기재가 일어났을 때에 등록세가 갔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요 등기부를 살짝 나눠서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죠. 그렇죠? 1부, 2구. 1부가 뭐예요, 여러분? 표제부. 그 순서를 잠깐 바꿔갖고 표제부. 그 다음에 뭐죠? 갑구. 그 다음에 을구죠. 그 다음에 노원구는 없죠.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야. 네. 여러분들 너무 딱 이렇게 경직돼 있어갖고.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졌죠. 자, 아시다시피 표제부는 등기 물건의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등기 대상 물건의 표시죠. 그래서 토지냐 건축물에 따라서 표시사항이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갑구에 기재가 되는 것은 어떤 거죠? 소유권과 그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권리죠.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나 임차권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는 거죠. 맞나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예. 요 내용은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공시법에서 등기법에서 배우셨죠. 이제 뭐 여러분 다 해갖고 뭐. 자, 그런데 이렇게 등기부의 등기 장소에, 기재 장소에 따라서 우리 2011년부터는 어차피 부동산을 취득해서 뭐 하면 등기에서 뭐가 부과되면 등록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건 다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니까 2011년부터는 요 취득세와 요 등기부상의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는 뭘로 과세하겠다? 취득세로 과세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구 등기 사항과 표제부의 변경 등기 등 이러한 경우에는 뭘로 과세하겠다? 이게 등록 면허세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종전에 각종 사업, 허가, 인가 등을 받을 때에 그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면허세였습니다. 근데 면허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전에 요 면허세를 합쳐갖고 뭘로 가셔야겠다는 얘기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셔야겠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등록 면허세는 종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결론 냅시다. 부동산 등에 대해서 등기를 기재할 때, 등기를 할 때에 그 등기가 어디에 있느냐, 갑구 등기사항이냐, 을구 등기사항이냐, 표제부 등의 변경 등기냐에 따라서 취득세로 갈 거냐, 등록면허세로 갈 거냐 판단하셔야 돼요. 결론 냅니다. 뭐와 관련된 거면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종전에 뭐 합쳐서 취득세와 합쳐서 뭐로 가세한다 여러분? 취득세로 가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 현재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가 합쳐진 세율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취득세는 과세를 하지 않고 등록세만 과세하던 거, 또는 거꾸로 종전에는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한 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안 내던 취득세나 등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한 세율이 바로 뭐였죠, 여러분? 특례세율이었죠. 특례세율. 기억나세요?
도대체 지금 저 자식이 아침부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언제 그런 소리 했다는 거지? 근데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책에 가서 뭐 있으면 표시가 다 되어 있어. 이게 세법의 매직쇼죠. 환장해. 들은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분명히 내 글씨는 맞아. 112쪽 잠깐 가보죠. 112쪽 잠깐 갈게요, 여러분. 자, 이제 지금부터 나가는 등록 면허세는 자꾸 뭐와 비교 대상이냐? 취득세와 비교 대상이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112쪽 세율의 특례 나와 있죠? 그래서 무려 2가지 표시됐고 왜 이런 것이 나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돼 있죠? 표시돼 있죠? 예.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그러면 결론 이거야, 여러분.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나왔을 때 취득세로 가요, 등록면허세로 가요 라고 판단하는 것은 등기부의 기재장소에 따라서 갑구요, 어디로 가요? 취득세. 울거나 표제부 변경 등기 어디로 가요? 등록면허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144쪽 등록면허세 가고자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리고 우리 취득세가 3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래서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합쳐서 4문제 정도. 그래서 4문제를 벗어나진 않아요. 4문제까지가 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출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에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출제가 되지 않고 취득세에서만 4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쳐서 몇 문제 정도 나온다? 4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하고자 하는 등록면허세 중에서 우리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가지로. 이 중에서 우리 면허와 관련된 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뭐에 대한 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요거를 전제로 해놓고 가는 거고 면허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44쪽 잠깐 보죠. 등록면허세가 뭐냐라는 의의가 나왔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자, 밑줄 갑니다. 등기 또는 등록.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등기. 예,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실 때는 등록을 등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뭘 다루는 거니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공부하는 거니까 등록은 그냥 여러분 뭘로 생각하라? 등기로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등기를 포함한 개념이다. 잊지 마세요. 등기나 등록하거나. 여기까지가 슬래시 하나 이렇게. 여기까지가 종전등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전등록세. 그 다음에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는 경우에 여기가 종전면허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뭐 했다 여러분? 합쳤다 그 얘기죠. 이때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라 한다 보시면 되죠. 자, 이때 양가로 2번에 용어에 대한 정의 한번 보죠. 1번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뭐 하는 거 밑줄 등기 등록하는 것.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 그래서 뭐를 깔고 들어간다? 뭘 깔고 간다? 등기를 깔고 간다는 거 잊지 마시죠. 다만 밑줄 들어갑시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밑줄. 여기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 등록면허세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등록면허세에서. 그럼 여기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결론 어떤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갑구등기상이죠. 즉 소유권 관련 등기는 뭘로 가니까 취득세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는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죠. 됐나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여기부터는 제외시켜 여기부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등기 등록을 제외한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 즉 요 기업과 니은은 등록 면허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결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어. 그래서 어디까지만 뭐라고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죠 여러분? 면허죠? X 시험에 나와 안 나?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나온다면 안 나와요. 저는 그냥 여러분 시험 합격해서 작두까지 타는 사람입니다. 안 나온다면 안 나는 거야. 우리 대감이 찍어준 거야. 자, 3번. 부동산이란 법 제6조, 여기서 법은 지방세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세법 제6조 3호 및 제4호. 이게 뭐냐? 밑줄. 법 제6조 3호 및 제4호. 이게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면 결론은 낼게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나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범위가 같다, 다르다. 같다. 즉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 대상인 그 부동산을 말한다. 그 얘기 여러분. 취득세 과세했던 부동산이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취득세의 부동산과 등록면허세의 부동산의 범위는 어떻다고요? 같다. 라는 거죠. 됐죠? 예. 성격 봅시다. 저처럼 좀 까칠해요. 성격이 못돼갖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묶으시고요. 행위세다, 유통세다, 응능과세다. 자, 수업 집중하세요. 딴짓 하지 말고. 계속 지금 딴 거 하고 있어. 공부를 하서 왔고 시험 공부하면 열심히 해야죠. 핸드폰 집어넣어.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앞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취득세와 동일. 취득세와 동일. 그러니까 이미 어디서 설명이 끝났다는 얘기야? 취득세에서 끝났다는 얘기야. 물론 우린 들은 적도 기억도 없지만. 그래서 행위세다, 유통세다, 응능과세다. 이건 뭐와 똑같다, 여러분? 취득세 똑같아. 그래서 얘는 등록면허세에서 시험이 안 나요. 그런데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별표 하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과 나오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대신 하고 있는 거죠. 4번과 5번은 등록면허세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4번. 등록면허세는 형식적 요건인 등기 등록을 과세 요건으로 해서 자, 동그라미 누구에게?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밑줄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성격입니다. 등록면허세 가장 중요한 성격. 등록면허세가 뭐냐?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얘는 밑줄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명의자 과세 원칙. 이게 등록면허세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취득세는 무슨 과세 원칙을 취했었는데? 실질 과세 원칙이었죠. 실질 과세 원칙을 취했어요. 그리고 실질 과세 원칙이 대부분의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법상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실질 과세 원칙, 즉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러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는 명의자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게 등록면허세의 가장 중요한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런 거. 그러니까 출제원이 실제도 최근에도 이걸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 경제적 실질과 이렇게 합시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과 그에 따른 공부상의 현황이 같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같으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 할 때가 문제야? 다를 때.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다르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때 세법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법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둘 중에 어떤 놈을 골라라? 사실상. 이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근거하여 부과되는 원칙이 바로 뭐다는 얘기야,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고 이게 세법상 기본 원칙이란 얘기야.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그래야 돼? 사실상이 나와야 돼. 사실상.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 이게 세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실상이 없어요. 확인이 안 돼요라는 예외적 조건이 제시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공부상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뭐를 가지고 가세라? 공부상의 현황을 가지고 가세라는 얘기죠. 이게 등록면허세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나중에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제가 쭉 분석해 드릴 겁니다. 왜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고 현재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범위와 난이도를 여러분한테 분석해서 드릴 텐데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등록면허세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등록면허세를 남들이 모두 취하고 있는 무슨 과세원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과세원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등록면허세한테 물어봐야죠. 너 변태냐? 너는 왜 남들 다 실질을 취하고 있는데 너는 왜 형식을 취하니?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뭔가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럼 얘는 뭘 잘못했길래 형식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라는 얘기죠. 등록세야 너는 왜 남들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할 때 너는 형식주의를 취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등기부 제도 때문에 그렇대요. 자, 요거는 여러분 등기법에서 배우셨죠? 자, 제가 등기 신청 접수합니다. 등기소 갔어요.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 접수하려고 접수하니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주면서 거기에 대한 등록 요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있고 없고 우리나라 등기 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권한만 있어요? 형식적 심사 권한만 있어요. 그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진정한 사실상의 권리자냐 아니냐를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단순히 무슨 요건만 충족하면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등기를 받아주는 거죠. 그러한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은 등기를 받아주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형식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상은 사실상 권리관계를 보장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상이 100% 실제 경제 현상과 같다라고 100% 보장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등기부상의 등기상이 100% 보장해주는 건 아니죠. 추정력이 있을 뿐이죠.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을 거예요. 저는 세법만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 심사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행위에 대해서 뭐를 과세하다 보니까 등록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도 무슨 주의를 취한다? 형식주의를 취한다. 결론.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등록면허세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할 때 그 등기에 대해서 등록세를 과세할 때 납세 의무자를 누굴 잡느냐? 누굴 잡는다? 등기 명의자죠. 그 등기 명의자입니다. 이때 등기 명의자는 등기부상의 권리자야, 의무자야? 등기를 할 때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명의자가 되는가, 의무자가 명의자 되는가? 등기 명의자는 누가 되는가?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야, 권리자. 예? 예. 맞아요, 제 말이? 예,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명의자가 됩니다. 그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증대가 되는 자가 바로 등기부상의 명의자죠, 명의자.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는 누구를 잡는다? 명의자. 그래서 요 결론 냅시다, 여러분. 하나 더 체킹합시다.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등록면허세는
사실상이란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시뻘겋게. 어차피 기억은 안 날 테니까 적으라도 나. 다음 주면 언제 이런 일을 했냐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적어놔야 한 것 같지. 나는 또 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등록 면허세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상이란 말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등록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 면허세는 형식주를 취하기 때문에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등록 면허세를 제외한 우리 부동산 세법은 일단 뭐부터 튀어나와야 돼? 사실상부터 먼저 튀어나와야 돼. 이게 대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등록 등의 행정사무에 대한 등기나 등록이라는 행정사무에 대한 밑줄 수수료적 성격이 됩니다. 자, 여기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는 뭐냐면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뭐부터 내고 등록 면허세를 내고 그 냈다라는 등록 면허세 영수증을 어디에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뭘 받아주는가?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내? 등록세, 등록 면허세 또는 취득세를 내고 냈다는 영수증에 반드시 신청 서류에 첨부돼야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등록 면허세를 받아준다는 거, 등기를 받아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 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이라는 행정사무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래서 4번과 5번이 등록 면허세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란 얘기입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과세권자 갑시다. 자, 등록 면허세의 과세권자는 누구냐? 역시 납세지에 관할 자 밑줄 들어갑니다. 도 또는 구입니다. 특히 구에다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 또는 구입니다. 도 그러면 뒤에 원래 누가 나와야 된다? 지방세법상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게 광역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런데 등록면에서는 도 다음에 특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뭐가 나온다?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구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럼 왜 그런 거냐? 얘는 종전의 등록세는 도지사가 부과하는 도세세예요. 그리고 면허세가 바로 구세세, 시군구세. 그러다 보니까 도세로 부과된 등록세와 시군구세로 부과된 면허세가 뭐하다 보니까 합쳐지다 보니까 얘가 과세권자가 뭐가 되어버린가? 도 또는 구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특징 별표 하나 꼭 체킹해 주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취득세 과세권이 누구였습니까? 도 또는 특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라면 도 또는 특광이 아니라 도 또는 구가 나온다. 그런 거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납세무자 별표 하나. 얘는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단독 문제. 그리고 여기는 통칙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통칙까지. 현재 기본세는 통칙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무자 봅시다. 등록 면허세는 누가 내느냐? 양가로 1번죠. 밑줄.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 면허세 납세무자죠.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밑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등기 명의자를 말하는데 그 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상의 외관상의 권리자다, 사실상의 권리자다. 외관상. 동그라미 시뻘겋게. 그걸 출전에 살짝 뭘로 바꾸면 사실상 그러면 여러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바꿔요, 여러분. 등록면에서는 사실상이란 말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기 때문에 외관상,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그 말이죠.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자, 그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이 없다? 사실상이란 말이 없죠. 취득세는 뭐였어요? 사실상 취득자였죠. 자, 적으세요. 참조 79쪽. 그래서 79쪽 잠깐 올게요. 덮지 말고 79쪽으로 가보세요. 자,
자꾸 비교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 나갈 때는 취득세와 함께. 79쪽 오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제목 시뻘겋게 나왔죠. 시커멓게 표시됐죠. 뭐로 됐어야 됩니까? 사실상 취득자. 그래서 여기는 무슨 상이야? 사실상이야. 사실상. 그런데 자 등록면허세 죄송합니다. 다시 갑시다. 사실상이란 말에 나와 못 나오죠. 등록면허세는. 그러니까 출전들은 이런 걸 갖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아무거나 답으로 요구 안 해요. 여러분 출전이. 뭐 주사에 굴려갖고 뭐 아무거나 찍어갖고 답을 하는 주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말한다고요? 시뻘겋게 외관상.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등기 명의자만 찾아내면 돼요. 그 등기가 누구 명의로 나와요? 등기 명의자만 찾으면 돼요. 이때 그 등기 명의자는 등기부상에 누구를 말한다고요? 권리자인데 사실상의 권리자다고요? 외관상 권리자다고요? 외관상 권리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 갑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는 대출을 받으라고 은행원이 쫓아다니면서 영업하던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은행에 와고 객장에 와갖고 서류 준비해갖고 와갖고 대출 신청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일단은 슈퍼갑이 대북의 직원이었어요. 감히 은행 대북의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면서 대출 받으세요. 대출 받아서 은행이 영업할 그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 우리 때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죠. 대출이 세일이죠. 엄청난 광고합니다. 여러분한테. 대출 받으세요. 저희 은행 대출 받으세요. 저희 저축은행 대출 받으세요. 계속 여러분 특히 무슨 유선방송 보면 맨날 뭡니까? 대출 광고. 전화도 끊기 전에 벌써 500만이 들어왔다고요? 나는 여자니까 아무나 행복해요. 300만 원까지 무제한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들도 계속 문자 메시지 보내고 고객님은 저희 은행의 VVIP니까 가장 저율의 혜택 좋은 대출 금리로 해갖고 조건을 해서 대출 받아서 얼마까지 한도로 해서 대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세요. 그러면 문자 뭐 연락이 오죠. 안 와? 대출 받으라고? 엄청 오죠. 짜증날 정도로 오잖아. 이상하다. 나만 오나? 나는 찍혔나 봐. 정보가 노출됐나 봐. 그랬어요. 진짜요. 주택자금 대출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주택자금 대출 받으세요라고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셔갖고 신청해갖고 뭐 신청서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도 안 해. 종이 주면은 여기에 대출 급이 서류 있으니까 이거대로 준비해 갖고 오세요. 그럼 갖고 오면은 대출 하나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감정평가하고 대출 평가해봐야 되니까 다음 며칠 후에 오세요. 네. 또 그 다음에 오면 어떻게 결정됐나요? 담보물 평가가 좀 얕게 나왔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고객님께서 원하는 금액까지 안 나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어떻게 대출해야죠. 자, 그래서 갑이 은행에다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은 갑한테 신용 대출이 아닌 한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서 저당권 설정 등의 목적으로 뭘 요구합니까?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은행은 신용 대출이 아니라 뭘 요구한다고요? 담보. 근데 갑이 사업자금 대출 받는데 담보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서 자기 절친 을한테 담보 제공 요청을 합니다. 을아, 너 내 친구 아니야. 나 이번에 좀 대출 받는다 은행에서. 근데 은행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하더라.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으니까 담보 제공할 게 없잖냐. 친구야, 네가 좀 담보 좀 제공하라 하는 거야. 우리 친구 맞지? 맞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담보 제공하죠. 누구 부동산을요? 을의 부동산을 갑의 요청에 대해서 은행에 담보 제공한다. 자, 그러면 이때 은행은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맞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 놓고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자, 이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구예요? 물어봅니다. 1번 갑, 2번 을, 3번 은행, 4번 갑과 을이 균등 분배, 4번 갑, 을, 은행 아무도 없음. 자, 답은 몇 번? 응? 자, 봐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생각대로 문제 풀지 마시고 제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어요.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 등기상의 명의자가 누구냐를 찾아라고. 그 명의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명의자 찾자고 그냥 갑을 아니면 은행이겠지 뭐. 그러면 이제 삽질하는 거죠.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 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자가 누구냐 생각해야지. 그럼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자는? 은행이야, 은행. 그래서 바로 은행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입니다. 얘가 누구고? 채권자고. 얘가 누구니까? 채무자. 여러분 이 문제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이거 실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입니다.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것 같죠? 1회 때 문제입니다. 1회 때. 공인중개사 1회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세 납세무자 누구예요? 라고 할 때 엄청난 많은 분들이 삽질합니다. 누구 찍어요? 갑. 또는 을 찍었어요. 아니다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우리.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등기 유형이 제시가 되면 여러분은 그 제시된 등기 유형에 따른 누굴 찾으라고요? 등기 명의자를 찾으자고요. 그러면 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상의 권리자다 의무자다? 권리자단 말이야. 권리자. 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채권 권리자는 누구야? 은행이야? 채무자야? 은행이에요. 은행. 저당권은 누구의 권리예요? 채권자의 권리단 말이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권 설정, 담보 설정해놓고 이러한 이 담보 제공 부동산에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3자한테 공시하게 해서 뭐 하는 거야, 은행이? 등기하는 거죠. 등기를 안 하면 저당권 권리는 없어요? 은행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저당권의 권리를 취득 못 하냐고? 아니단 말이야,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등기는 대항 요건이지 절대 요건이 아니죠. 당사자 간의 권리에서 은행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불특정 다수의 제3자가 이 담보 제공한 부동산 등기부를 까보면은 은행에서 1순위 저당권 설정되어 있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따라서 은행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어 라고 은행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나요? 등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권리가 있다는 걸, 이러한 권리관계가 있다는 걸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리기 위한 거다고. 알림으로써 뭐를 주장 못하게 하는가? 민법에서 배우셨던 선의를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선의가 뭔데? 그요. 등기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불특정 다수의 제3자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은행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게 하는가? 선의를 주장 못하게 하는가? 진짜인데? 그러면 이때 이 담보 제공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납세는 누구예요 여러분? 권리자인 채권자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우리는 이미 성인들이기 때문에 경험하신 분도 계시노. 무슨 소리?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때 분명히 은행에서 나한테 등록면허세 내겠어. 심지어는 법무사 대행 수수료까지 내가 냈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어. 그리고 담보 제공했어. 그럼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야 되는데 1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9,920만 원이 들어왔어. 대출 신청 얼마 했다고요? 1억. 그럼 1억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되냐? 대출 기표가 되면. 근데 얼마 들어왔다고? 9,920만 원 들어왔다. 그럼 80만 원 붕 뛰었죠? 80만 원 비잖아 지금. 그러면 80만 원 비면 가끔가다 이걸 은행 직원이 먹은 줄 알아. 아니야, 나 먹은 적 없어. 그럼 그 80만 원이 뭐란 얘기야? 저당권 설정 비용하고 법무사 대행 수수료 떼고 들어간 거단 말이야. 에이씨, 아까 등록해서 네가 내라며. 은행이 낸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채무자한테 전가시켜? 이거는 갑과 을 간에 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출 약정을 맺는 과정, 약정서를 쓰는 과정에서 갑, 은행이 채무자, 을이한테 조건을 붙이죠. 어떤 조건 붙여요? 대출 실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또는 법무사 대행 수수료 등 일체의 부대 비용은 누가? 갑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약정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갑은 누구야? 슈퍼갑은 누가? 은행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 하죠. 무슨 소리! 당신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 면허세 납세면 등기명의자인 외관상 권리자, 은행, 채권자 당신인데 왜 나한테 내라고 그래? 나 공인중개사야. 딱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은행 대부계 지금 뭐라고 그래? 가. 뭐라 그래? 가. 싫으면 어떡하래? 가래. 나 지금 뭐하러 왔는데 대출 받으러 왔는데 대출 해주는 은행이 채권자에서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부대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시킨 거야? 채무자한테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은행은 가.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대출 실행하게 되면 대출 실행에 따른 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법무사 부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을이 부담하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은행 간의 영업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은행 대출 받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 비용 면제. 이런 문구가 은행 지점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 은행 대출 받으세요. 저희 은행 대출 받으시면 저당권 설정 비용, 법무사 대행 수수료 등 면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한테나? 아니, 자기네 조건에 따라서 충족한 부입의합표라는 거죠. 주의사항, 지금 하나 더. 만약에 실무에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약정에서 누가 부담했다더라도 채무자한테 전가시켰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요. 결론 낼게요. 지방세법상 납세 의무자를 찾으려면 누굴 찾아야 돼요? 은행을 찾아야 된다고, 은행을. 다시 한번 실무에서 또는 사례에서 대출한다. 저당권 설정 비용을 누구한테 부담시켰다. 채무자 갑한테 했더라도 그래도 그거는 뭐 간의 얘기고 당사자 간의 얘기고 우리 세법은 누굴 잡아야 된다 무조건? 은행을 잡아야 됩니다. 은행 채권자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제 판례에서. 그러면 만약에 등록면허세 환급 사유가 발생했다. 누가 냈는데 실제 부담은? 채무자가 갑이 부담했어. 그런데 등록면허세 환급 사유가 발생해서 나중에 통칭에 나옵니다. 환급 사유가 나면은 실제 누가 부담했어도 갑이 부담했어도 환급 청구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은행인 채권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심학습 단계, 심화 단계 가면 여기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전세권 설정한답니다. 임차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상대방 임대인과 임차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인이냐, 임차이냐? 임차인이죠. 아니, 생각하라니까.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럼 권리자가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임차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납세문에 누가 되는 거다고, 여러분? 임차인. 그런데 설정 등기가 아니라, 자, 그 밑에 적으세요. 말소 등기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무슨 등기를 갑시다? 말소 등기를 갑시다. 말소 등기.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시험에서. 출제는 설정 등기를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보겠는데 말소 등기를 물어보는데 자기는 설정 등기 찍어놓고 있고, 그러면 또 삽질하는 거죠. 자, 이번에 무슨 등기다고 여러분?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말소. 그럼 이번에는 그 말소로 인해서 권리가 증대가 되는 사람은 누구야?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대인이 바로 납세무자 되는 거예요. 자, 저당권 말소 등기한답니다. 1번. 저당권 무슨 등기요? 말소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말소 등기했다는 등록물에서 납세무자 누구란 얘기야? 채권자야, 채무자야? 저당권 말소에서 구분을 하라고, 구분. 누구라고요? 채무자다는 얘기죠, 말소. 그러니까 내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됐던 저당권을 뭐 해버리는 거죠? 말소하는 거죠.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건 누구의 권리야? 채무자의 권리죠. 그래서 실제 말소 등기, 내가 대출금을 완납해서 저당권 말소 등기로 등기소 가면은 여러분은 등기 담당 공문이 안 받아주죠. 안 받아줍니다. 왜? 첫째, 뭘 냈어야 돼? 등록 면허세 냈어야 되죠. 둘째, 그걸 등록 면허세 냈다 해서 등기소에서 무조건 그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 안 해줍니다. 뭐가 필요해? 증빙서류가 있어야지. 항상 증빙서류가. 그 증빙서류가 바로 뭐예요? 은행에서 발급해준 대출금 완납 증명서입니다.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나 대출금 다 갚았지? 야, 은행, 확인서 써줘. 그래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 발급받으시면 은행에서 써줄 테니까 100원 줘. 그래. 얼마? 100원. 궁금해요? 500원. 그거 똑같지? 발급 필요해요? 100원. 그래요. 100원이 뭐예요? 인지, 수입인지 붙입니다. 인지 붙이는 겁니다. 왜? 그것도 재산권을 표창하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지 붙어서 옛날에는 50원짜리 붙었죠. 지금 100원이죠. 그걸 내고 인지 붙인 다음에 은행에서 꽝! 관이 찍어주고 그러면 그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들고 등록면허세 내고 그리고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는가? 말소 등기해야죠. 이때 납세무자 누구예요? 말소에 따른 납세무자 누구다고요?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요즘 은행이 영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말소 등기를 은행 부담으로 다 말소까지 해주죠. 그리고 실제는 등기부까지 보내줘요. 자, 당신 등기 말소된 거 말소된 후에 등기부를 고객한테 우량 고객한테 다 보내주죠. 갑시다. 146조. 자,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지상권. 자, 뭐랍니까, 여러분? 설정 등기랍니다. 자, 지상권이니까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지상권에 대한 당사자는 누구야?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되는 거죠. 이때 이 민법에서 저당권 설정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고? 건축물 소유자죠.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구다고 여러분? 건축물 소유자가 그 설정 등기 권리자로서 명의자가 되기 때문에 납세무자죠. 그럼 거꾸로 합시다. 지상권 무슨 등기한대 여러분? 말소 등기합니다. 말소. 그러면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가 증대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 의무자가 면제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지상권 설정 의무자는 원래 누구였어요? 토지 소유자죠? 맞잖아.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여러분 다 구분하시죠? 예? 예. 건물과 토지가 있어. 건물 소유자는 누구고?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야? 을. 그러니까 문제는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같더라 다르더라? 다르더라. 누가 불안정 주의에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불안정 주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정적인 주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갑이 을한테 계약을 맺고 야, 내 건물을 소유해서 너희 토지를 좀 사용하마. 물론 그 사용에 대한 대가인 뭐를 지급하고 뭐를 지급해야 되고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죠. 지료 지급했으니까 내가 너희 토지를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이때 바로 건물 소유자 갑이 취득한 권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상권이죠. 따라서 지상권 권리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갑이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합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하죠. 건물 소유자 갑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 해서 저 지상권이란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권리는 같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한테? 있잖아. 대가 지급했잖아. 다만 이러한 권리관계가 있다는 걸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뭘 하는가? 등기하는 거죠. 등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제 말이? 네. 맞아요. 저도 은행에서 실무를 등기부를 엄청 까본 사람입니다. 맨날 등기 까봐요, 등기부. 등기부, 아마 어르신들 아까 옛날 등기부 종이가 빳빳했죠?
일반 종이가 아니었잖아. 그 손 한 번 비면 아주 환장합니다. 넘기다 보면 이게 촥 비어버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은행 직원들이 보면 여기 골 이거 끼고 했습니다. 저는 술 잘 비어갖고. 종이에 베면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 알아요. 맨날 까다 보면 착 올려도 쫙 나가버려요. 자,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때 건물 소유자 갑이 의뢰 토지에 대해서 권리 갖고 있습니다라는 무슨 등기 들어간다고요? 지금 지상권 설정 등기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등기 명의자는 둘 중에 누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갑을 잡아야 되겠죠. 자, 거꾸로 갑시다. 이번엔 말소 등기한답니다. 기존에 설정돼 있던 지상권 권리를 말소하겠답니다. 말소 등기를 할 때 말소 등기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게임 끝난 거지 뭐. 마지막 지역권 합시다. 자, 지역권이니까 당사자는 두 명이 나타나는 거죠? 요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죠. 자, 그러면 이때에 지역권 설정 등기한답니다. 그러면 권리가 증대되는 사람 누굽니까? 요역지자.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입니까?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입니까? 요역지는 제공을 받는 토지죠. 따라서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걸 제3자한테 공시하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권 설정 등기 들어가는 거죠. 말소 등기합니다. 말소 들어갑니다. 지역권 말소 갑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승역지 소유자 되는 거죠. 이거야 여러분 게임 끝나. 그러면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뭐만 기억하면 돼? 등기 명의자만 기억하시면 되죠. 결론 낼게요.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누굴 찾아라? 등기 명의자를 찾아라. 명의자. 이때 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부상의 사실상의 권리자다. 외관상의 권리자다. 외관상의 권리자다.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고 있다면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죠. 됐어요. 자, 146조 과세 물권과 납세지 갈게요,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 과세 객체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각종 등록이나 면허를 받는 그 행위가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도 무슨 세? 행위세.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 납세지 가겠습니다. 양가로 1번이네요. 자, 거기 보면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 납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밑줄 들어갑니다. 1번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마무리합시다.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와 국세를 과세할 때의 납세지가 다르죠. 자,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이 부동산에 대한 뭐를 과세할 때는요?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항상 납세지가 어디가 되는 거다? 어디예요? 소재지죠. 왜? 그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지방세를 먹을 거냐가 결정되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어디 있는 부동산이에요? 강동구에 있는 거예요?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강서구에 있는 거예요? 강북구에 있는 거예요? 같은 서울이라도 동서남북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를 물어본다? 소재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뭘 때릴 때는 국세 당연하죠. 어디에 이번에는 주소지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답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특히 일회성 문제, 잘 못 변칙적인 문제 나와서 여러분 기본으로 접근하시면 답 금방 보입니다. 이례적인 문제, 일회성 문제, 출전에 반드시 틀리게 내고자 하는 문제, 거기 답 찾는 요령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시면 돼요. 비우다 보면은 1, 2, 3, 4, 5번이라는 보기 지문에 어떠한 차이점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찍으면 답이야. 그 찍을 때 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이때는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문제, 최근에 나왔어요. 이런 문제도요. 요걸 알아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요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납세지는 소재지인데 국세는 주소지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47조 비과세 가겠습니다. 자,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합시다. 같이 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처럼 밑줄 나왔다. 누가 나왔다? 과세권자.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밑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밑줄을. 과세권자에 대한 밑줄 하나, 외국정부 및 주한국적에 대한 밑줄 하나, 두 가지로 구분하죠. 147조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나 면허에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 다만 단서 나왔네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의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나 등록면허세를 뭐한다? 부과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랬어? 상호주의. 뭐와 연결되는 거야? 상호주의는 뭐와 연결되는 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중에서 상호주의는 뭐와 연결되는 거다고? 외국정부. 그리고 옆에다 적으세요. 취득세와 완전 동일한데도 기억이 안 나죠? 취득세도 비과세 요 규정이 그대로 나왔어요. 다만 취득이 등기 등록이 아니라 취득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과세권자에 대한 뭐다? 비과세다. 근데 과세권자 말고도 또 누가 있는데 외국 정부나 주한국제기관에 특히 뭐는 외국 정부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된다? 상호주의를 확인한다.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분석할 겁니다. 이런 거 갖고도 문제 물어봐요. 자, 2번 기타 비과세 갑시다. 자, 1번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산에 관해서 자, 여기는 그냥 여러분 여기다만 밑줄 치세요. 법원의 촉탁. 법원의 촉탁 등기야. 법원의 촉탁. 누가 시킨 거야? 법원장이. 그냥 여러분 그냥 과세권자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민법 등 해당 과목에서 잘 배우셨을 테니까. 자, 2번. 자, 2번은 특징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특징만 잡으셔야 됩니다. 행정 시스템의 변동이다 보시면 돼요. 행정 시스템의 변동. 일개 개인의 등기사항이 아니라 일개 개인 등의 등기사항이 아니라 어떤 행정 업무, 행정 절차상의 변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뭐다고요, 여러분? 행정 시스템의 변동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이죠. 행정구역의 변경, 눈만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이 착오 및 이와 유산사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공무원의 지번, 계량 단위 여기까지는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워? 이런 걸 단순히 그냥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것만 들어가면 되죠. 밑줄. 단순한 표시사항이죠. 주로 어디 기재되는 거예요? 표제부. 단순한 표시사항에 대한 밑줄, 변경, 회복, 경정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징만 잡자고요. 뭐다고요, 여러분? 행정시도. 일개 개인이 변경한 게 아니야, 이거는. 도로명이 바뀌었대, 여러분. 도로명 내가 바꿨어? 국가 바꿨어? 국가 바꿨잖아. 그로 인한 등기사항이다. 그러면 그거는 비과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것만 봅시다. 자, 별표 하나 치십시다. 동그라미 3번. 여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3번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입니다. 등록. 이때는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가 뭐냐? 모르신 분은 오세요. 아직 묘지가 뭔지 잘 모르겠다. 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직 묻어버려 그냥. 그래서 거기다 잘 모를까봐 또 친절해. 우리 세법은 너무나 친절한 세법식. 그래갖고 지목이란, 지목이 묘지인 토지란 맞죠? 무덤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자 밑줄 갑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서 거기다 적으세요, 여러분. 참조. 자꾸 뭐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하면 계속 어려워져. 자, 참조 몇 페이지 정리하면 여러분? 114쪽 적으시고요. 114쪽 잠깐 와서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자, 취득세 114쪽 오셔갖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7번에 니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니은. 똑같습니다. 무덤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사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자 동그라미 여기 뭐로? 여기 뭐로 돼 있어? 취득. 아까 등록면에서 뭐로 됐어요? 등록으로 돼 있죠. 그러면 결론 낼게요, 여러분.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여기 또 이것도 생략해. 공부상 지목이죠. 조건이 공부상 지목이요. 지목이 뭐여야 돼? 묘지인 토지를 자 취득하고 취득하고 뭐하고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합시다. 뭐하죠? 소유하죠. 자, 그럼 여기는 취득이니까 뭘로 부과되는 거고요? 취득세. 등록이니까 묘지인 토지를 묘지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하는 거죠? 그럼 뭐가 부과돼요? 등록 면허세. 그리고 공부상 지목인 묘지를 토지를 뭐 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뭐가? 재산세가. 자, 얘는 비과세. 그런데 취득세 아까 봤죠? 과세. 과세라는데 어떤 과세요? 특례세율 2%짜리죠. 자, 그것만 체킹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48쪽에는 동그라미 3번만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49쪽 가겠습니다. 과세표준 갑시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자, 지금부터 이제 뭐 계산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계산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계산하니까 세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뭐에다 뭘 곱해야 됩니까? 과세표준에다 뭘 곱하는 거죠? 세율이죠? 자, 이 구조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여러분 뭐 요즘 음식 만들 때는 뭐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음식 만드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레시피래요. 요즘에 와서 듣던 소리예요. 옛날에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냥 주방장님 그랬지 뭐 셰프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방장 그랬지. 무슨 셰프 같은. 자, 그 여러분의 레시피는 이게 딱 적혀 있어야 돼요.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를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이죠. 이거는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랬죠. 자, 정리합시다. 자, 등록면허세 과표는요, 그냥 주워 먹습니다. 한마디로 밑줄 어느 당시 등록 당시의 가액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있죠. 양가로 1번, 큰 1번.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밑줄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이런 거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가? 항상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고? 부동산에만 맞추면 돼요, 여러분. 지방세 법에는 명시되어 있다더라도 우리는 어디만 보라? 부동산만 보라는 얘기야. 결론,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자, 밑줄 들어갑시다. 뭐? 등록 당시의 가액이죠. 죄송합니다. 참조. 옆에다 적으세요. 참조. 자꾸 취득세가 비교 들어간다 그러세요. 93조. 적으세요. 참조 93조 그리고 93쪽 잠깐 오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취득세 과세표준 나왔네요. 취득세 과세표준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취득 당시의 가액. 지금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란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다. 다른 점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점은 뭐예요? 행위 시점이 하나는 취득세는 뭐고? 취득 당시고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 당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행위에 있어서 과세표준 구조는 어떻다? 같다. 같다. 다만 취득세는 무슨 당시?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는 그냥 여러분 요런 것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요런 게 비교돼야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출전이 말장난 쳐도 여러분은 절대 함정이 안 넘어가는 거죠. 깔끔하게 비교 정리가 안 되면 함정이 그대로 넘어가. 말 바꾼 걸 못 잡아내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출전이 그러죠.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응 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틀렸네. 씨. 출전은 항상 여러분들 한정파입니다. 이리 와. 집에 가는데 아저씨가 이리 와. 그러면 가, 안 가? 자, 여러분 제가 뭐 얘기했는지 알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다? 같다. 다 어느 시점이다? 행위 시점이다. 그러면 잠깐 여러분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복습합시다. 요때 요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원칙과 뭐와 예외와 뭐가 있어요? 특례가 있었죠, 여러분. 취득세 떠올리라고, 취득세. 그래서 요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원칙은 뭐고, 여러분? 취득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 근데 이놈은 믿어 안 믿어? 가세관청이 안 믿어. 그래서 뭐와 반드시 비교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취득이 뭐면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랬던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항상 뭐로 가표를 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죠. 맞습니까? 예, 이거 우리 취득세 과표에서 그냥 기본적 구조입니다 그랬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전통적인 출제법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정해야 되는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철저히 준비를 해 두시고 이게 아니면 원칙으로 가되 원칙으로 갔을 때 반드시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으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된다. 그러나 사실상 취득 가격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취득 가격 시가 표준액보다 작다더라도 가표는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나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된다. 정리된가 지금? 예, 요 메커니즘을 그대로 얼룩 끌고라. 얼룩 끌고라. 등록세로, 등록면허세를 그대로 끌고라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원칙, 예외, 뭐가 있어요 여러분? 특례. 그래서 149쪽 다시 옵니다. 149쪽. 원칙, 예외, 특례. 오셨어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러분 이 큰 1번부터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까지. 동그라미 1번까지 묶으세요. 3번, 1번부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까지 묶으시고요. 뭐와 똑같아? 취득세와 동의.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표는 얘보다는 그 밑에 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하고요. 그 밑에 큰 2번에 양가로 1번 묶으시고요. 뭐라고?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과 큰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묶으시라고요. 이렇게. 양가로 3번 특례 동그라미 2번과 그 밑에 큰 2번 있죠? 큰 2번에 양가로 1번 채권이 목적이 된 거 있죠? 여기까지 요 두 놈을 묶으시고요. 여기다가 시뻘겋게 표시를 합니다. 별표 3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표준 요거는 잘 안 물어봐. 단 요거는 물어볼 수 있어. 특징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과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양가로 3번 동그라미 2번과 예, 바로 양가로 1번 그 밑에 양가로 1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등록면허세 과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묶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묶은 내용은 10분 쉬었다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